자민당 내 파벌 간부와 젊은 세대의 세력 대결에서 결국 파벌이 이겼습니다. 주요 파벌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시다가 3선 이하 젊은 의원의 지원과 국민적 임기를 앞세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1차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일본의 100대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로 대표적인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선출된 것은 자민당이 개혁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재 사실상 일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의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미국이 일본이 당황할 만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의 자민당 총리 후보가 결국에 기시다 후보로 결정되면서 일본의 100번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가 된 모양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 차기 총리를 발표하는데요. 일본의 특성상 집권당인 자민당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기시다가 차기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집권이 더욱 확실해진 이유가 있죠. 바로 스가 총리가 사임한 당시 자민당의 지지율은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 모습에서도 일본의 어이없는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국민들의 자각 있는 뜻이 아니라 단지 스가 총리가 사임했다는 것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시다는 고노다로와 경쟁을 할 때 많은 언론들은 고노다로의 선전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노다로는 국민조사에서도 40에서 50%를 기록하며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 선출 방식은 일본 국민들의 뜻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설문조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민당 내의 파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본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기시다 후미오가 선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기시다 후보가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날 국회의원 146표, 당원표 110을 얻어 256표로 1위에 올랐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당원표는 169표로 1위였으나 국회의원 표에서 86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일본의 이해하기 어려운 2차 투표 방식 덕분인데요. 실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민당은 1위인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고노 담당상 간 결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 382명과 당원 382명의 표를 더한 764표의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는데요.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1위 후보를 놓고 국회의원 표 382표에 47개 도도부의원 지방표 47표를 더하는 결선 투표를 합니다. 한편 결선 투표에서는 국회의원 표의 역할이 더욱 커져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당선된 것입니다. 반면 고노 담당상은 당내 2위 파벌인 아소파 소속이지만 독단적인 면모가 있어 원로 의원들이 꺼리기 때문에 낙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아베 전 총리의 파벌이 가장 총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시바나 고노다로 같은 개혁파 의원들이 아무리 국민적인 여론이 좋아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총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정해놓은 바지사장 같은 총리, 자신들의 뜻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일본 총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 선거 방식이 1호차 기시다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고스케 기자는 1년 반의 코로나 위기에서 총리가 2차례나 바뀐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며 그러한 이유가 코로나 대응의 실패였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자민당에서 기시다를 선택한 것은 일본이 과거를 벗지 못하고 과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기시다 총재 당선이 11월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기시다 총재는 선거 직후 총재 선거는 끝났다. 모두가 힘을 모아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 임해야 한다라면서 다시 태어난 자민당을 확실히 보여줘 지지를 호소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시다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실을 전망인데요. 그는 의료 난민 제로화 등을 내세우면서 건강위기관리청 창설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위기관리청 창설안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시라카와 교수는 이렇게 되면 기존 코로나 노하우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필 백신 담당 장관은 스가 총리가 임명했던 고노다로입니다. 따라서 백신 관련한 모든 업무는 새롭게 시작되고 기존 코로나 담당상을 비롯한 장관들도 새로운 기관에 임명되지 않는 한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일본 총리는 전임 총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가 그나마 쌓아놨던 방역을 기시다가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또다시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편 기시다의 총리 선출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일본에 대해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의회는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베 총리를 제외하고는 10년간 7번이나 총리가 교체된 일본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총리가 너무 자주 교체돼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은 일본의 반복되는 총리 교체에 지쳐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년도 안 돼서 기시다까지 총 3명의 총리가 교체되고 심지어 또다시 자민당 내의 인물인 것을 보고 이번 일본 총리 선거에 대해서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의 외무장관 출신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강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시다는 이번에 아베 전 총리의 파벌이 미뤄져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베의 뜻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즉 아베, 스가, 기시다까지 얼굴만 다르지 않은 말을 똑같은 것입니다. 벌써부터 기시다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서 아베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관련해 기시다는 한국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라며 국제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책임은 한국에 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어 그 후 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생각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일본이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총리로 취임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시다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며 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관해서는 아베 총리보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기시다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일본의 입장 관철을 위해 국제사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나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예측한 듯합니다. 애초에 자민당에서 한국에 유리한 후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지 않아 한국 내에서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이에 기시다는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를 생각하면 어디까지 필요할 것인가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도를 일본이 뺏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공격적이지 않아 일본 국방력이 제자리 걸음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SLBM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지 한 주 만에 잠수함의 배치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군사력을 향상시키는데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일본의 위협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시다는 국방력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의 수출 규제 유지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기시다가 극우 성향인 아베 신조 내각의 계승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출 규제 완화 또는 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수출 규제를 자력으로 극복하고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시다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봤자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은 지금 동북아에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차기 총리가 나와도 여전히 아베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일본이 구태 정치를 이어가는 동안 오히려 국제사회 속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꾹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